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연금 인상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명 용돈연금 논란 속에서 이대로 2060년이 되면 연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고 민중들의 희망까지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짓에 속아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위한다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통일 비용으로 쓰기 위한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적 세부담을 덜고 더욱 빠른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울산금속노동자 한마당대회가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지부 상무집행위원 수련회를 진화 마리나 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통합상무집행위원 수련회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지부와 6개 위원회가 기획하고 지부가 제작한 극장용 홍보 CF, 세상을 향한 작은 두드림의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12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의사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투쟁뿐이며 5.6월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며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투쟁사에서 강고한 연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가두 행진을 펼치며 안국동 사거리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로에 차벽 설치와 병력을 배치하며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조합원들은 체류액과 캡사이신을 뿌리는 경찰과 대치를 지속했습니다. 일부 지부 상집은 몸싸움 과정에서 캡사이신이 눈에 들어가 고통을 감수하며 차벽을 뚫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가두 투쟁을 마친 조합원 동지들은 보신각 사거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고 이어진 세월호 유가족과의 1박 2일간의 투쟁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체류액을 난사하며 40여 명의 노동자 민중을 연행했습니다. 지난 3일 울산금속노동자 한마당대회가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이번 한마당대회에 울산 지역 금속조합원과 가족 등이 참여해 휴일 한때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식전 흥겨운 길놀이 행사로 분위기를 한층 띄우며 지부에서 기획 제작한 기억하라 노동절과 홍보 CF 감상을 하며 노동절의 참은비를 되새겼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념사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노동자의 하나된 단결을 통해 이번 임단토의 승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용규 금속노조 울산 지부장과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 본부장의 연대사가 이어졌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준비한 먹거리와 가족 노래자랑을 펼치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풍물 및 비보이 내드림 포크시류의 공연, 민족소리원 김소영 씨의 국악공연, 그리고 스카웨이커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많은 조합원들에게 냉장고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이 지급되며 노동조합의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지부 상무집행위원 수련회를 진화 마리나 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15년 임단협 요구 초안에 대한 설명과 분석,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소식을 시작으로 5대 집행부의 기조 설명, 현대차 경영 분석, 임단협 요구안 방침, 그리고 단체 교섭 요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초안 논의와 향후 투쟁 일정 등이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15년 임단토 완전 승리를 위한 힘찬 결의를 모으며 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통합상무집행위원 수련회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6개 위원회 요구안이 포함된 15년 임단협 요구 초안에 대한 설명과 분석 그리고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소식을 시작으로 5대 집행부의 기조 설명, 현대차 경영 분석을 송영덕 고문회계사가 설명, 임단협 요구안 방침, 그리고 단체 교섭 요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초안 논의와 향후 투쟁 일정 등을 밤늦게까지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12일에 예정된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차례의 6개 위원회 영상 담당자 회의에서 영상을 통한 지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논의와 토론 속에 지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극장 광고를 통해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에 대의원 대회를 통과한 예산을 바탕으로 제작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기획회의에 들어갔고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언론인과 교수, 정치인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3가지 컨셉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이어 상무집행위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으로 촬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 준비 과정에서 8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써니에 출연한 영화배우 박진주 씨가 지부와 뜻을 같이 해 출연 의사를 밝히며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잘 청년 실업이나 이렇게 청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런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문제가 많다는 것도 사실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저의 작은 참여가 좀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후반 작업에서는 20대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주로 다루는 노래를 만드는 그룹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음원을 좋은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기술 시사회를 거친 홍보 CF는 지난 28일 롯데시네마 울산관에서 기자와 상집, 교육위원,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준비 과정에서 관심을 보여온 언론의 기사화를 통해 이미 3차례 홍보가 됐고 지난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롯데시네마 울산관과 성남관 총 16개 관에서 영화 시작 전 홍보 CF를 상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영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과 결국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며 그곳에서조차 법의 사각지대 속에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대기업 노조의 기본적 연대의 책무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차 지부와 48,000 조합원 동지들이 이제는 민중들에게 받아왔던 사랑을 되돌려주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언처럼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컵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열정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한 가치만큼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부 상집수련회와 통합상집수련회 그리고 1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이번 임단협 요구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요구안 속에는 공정한 성과 분배와 복지 향상, 통상임금 확대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계급 내 불평등 개선 등 어느 해보다 중요한 내용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48,000 조합원이 일치 단결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15년 임단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노동법 개혁안이 상정될 때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부 집행부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 전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 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